이 투사이트 캐놀레이션과 이제 멀티플 관련돼서 이제 배노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정맥혈만 순환이 되게 됩니다. 이 배노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렁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이 렁에서 이제 가스 교환이라던가 이제 어떤 O2의 공급이라던가 이 CO2의 이 제거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이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베노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렁 서포트를 해주게 되는데, 당연히 렁 서포트만을 위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심장은 이제 정상 범위 이상의 카디악 아웃풋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떤 서페이스라던가 이제 트랜스 에스파지얼 카디오 에코카디오그라피를 사용을 해서 이제 긴 캐놀라, 이제 라인이 이제 피모랄 베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깁니다. 뭐 50cm 이상 다 대부분 긴데, 롱 비너스 드레이지 캐놀라의 이제 포지션을 이제 최적화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에코카디오그라피를 이용을 해서 이상적으로 이제 팁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엔도 홀 자체가 어디 부분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팁이 라이트 벤트리클 이제 이 밖에 있어야 됩니다. 아웃사이드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드레인 되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저글라 베인과 피모랄 베인을 이용할 때는 이제 저글라 베인을 보통 이제 관류를 해주고, 그다음에 피모랄 베인을 이제 드레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위치가 위치가 스테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RA에서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리서큘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에크모의 플로우에 비해서 효율적인 이제 가스의 산소의 공급과 CO2의 제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 캐놀라 이제 어프로치는 이제 리서큘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제 리서큘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서큘레이션은 어떤 인크리싱 펌프 플로우와 이제 폴링, 그 다음에 아트리얼 세츄레이션으로 이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아래 드레인이 되는 캐놀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센트리퓨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네이션을 지나서 다시 이제 베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은 어차피 옥시네이터를 지난 거는 색깔 자체가 이제 붉은색이 이제 그게 뗄 겁니다. 근데 이제 비너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색깔이 아트리얼보다는 좀 더 다크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색깔이 좀 비슷하다. 이게 육안으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이건 이제 리서큘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거는 이제 SbO2를 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비너스 쪽에서 이 RA나 아니면 IBC에서 이 드레인되는 혈액을 채취를 해서 이거를 이제 ABJ를 해보고, ABJ에서 세츄레이션을 좀 보거나 뭐 이제 PO2를 좀 확인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세츄레이션 이제 리서큘레이션이 몇 퍼센트나 일어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색깔 자체가 너무 유사하다 그러면 아트리알과 비너스와 이제 아트리알에 이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아트랄라이즈 된 혈액과 비너스 라인의 혈액이 비슷하다면 이거를 한번 꼭 확인을 해서 이제 리서큘레이션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캐놀라의 위치 포지션을 좀 변경을 한다던가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서큘레이션의 진단은 이제 서포팅하는 것은 이제 믹스드 비너스, 이제 이 믹스드 비너스 세츄레이션의 증가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SbO2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너스의 세츄레이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풀모닉 밸브를 지나서 측정되는 이제 트루 믹스드 비너스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 비너스 드레니지 블러드의 이제 포화도를 측정해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뷰에이 타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비너스의 이 두 개가 이제 리서큘레이션 되는 일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뭐 ASD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션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나지는 않을 텐데, SbO2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뷰에이에서 이 SbO2가 뭐 75%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던가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산소의 공급 자체가 이제 부족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뭐 히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직에서 산소의 소모량 자체가 이제 증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만족한다 하지만 산소모량 또 이제 펌프라는 관련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펌프 플로우가 이제 낮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O2가도 문제가 되고, 뭐 헤모글로빈이 아무리 높아도, 물론 이제 헤모글로빈 자체가 정상 이상이라고 하면 플로우 자체를 좀 낮출 수는 있지만, 헤모글로빈이 좀 떨어지는 상태는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제 펌프 플로우도 같이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좀 상호 이제 보완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A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BB에서는 이게 이쪽 드레인 되는 쪽에서 세츄레이션 SBO2가 이제 증가가 되어 있다 하면 이제 그 리서큘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리서큘레이션은 이제 에크모 서포트가 이슈가 된다고 느껴질 경우에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 아트리알의 세츄레이션이 75%가 안 된다던가 이게 밑으로 떨어진다던가, PaO2가 45mm 머큐리 이하로 떨어진다던가, 헤모글로빈이 14에서 이제 15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정상 범위는 에크모는 이 CPB와는 다릅니다. 완전히 헤모글로빈의 정상 수치가, 에크모는 다 여자든 남자든 정상 범위가 있는데 그걸 유지해 주라고 이제 리커멘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혈액 수급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뭐 30% 헤마토크리시 30%가 되면 미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혈액을 잘 공급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어떤 원칙들이 좀 있던데, 이런 것들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혈액이 뭐 계속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펌프 플로우를 더 많이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보상 체계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골 다이렉트 퍼퓨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인식을 이제 뭐 하고들 계실 텐데, 항상 좀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골 다이렉트 퍼퓨전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7일 때와 8일 때와 9일 때와 10일 때에 이제 DO2, 그 다음에 DO2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플로우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공식이라고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장의 산소 공급 자체를 이제 잘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그런 그 줬던 조건들을 이제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캐놀레이션이 완료되면 이제 맥시멈 플로우를 식별할 수 있도록 ECS 플로우를 이제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에크모는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CPB의 경우에는 뭐 25% 전후를 유지하는 이유도가 다 있는 거를 알고는 계실 겁니다. 만약 이제 서포트가 이제 마지날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남아있는 피모랄 베인의 비너스 드레이지를 이제 추가로 리메이닝 어떤 그 추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피모랄 베인과 저글라 베인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제 드레인을 하나, 뭐 피모랄 베인을 하나 더해서 하든, 아니면 피모랄 베인 2개로 하고 있었는데 그럼 저글라 베인을 통해서 하나 드레인을 시키든 간에 더 드레이니지를 추가로 배치를 해서 이제 리서큘레이션을 좀 방지하는 방법을 먼저 해결을 해봐야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스테이지 차이를 좀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드레인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캐놀라를 하나 더 넣는 이제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캐놀라 사이즈도 중요한데, 이제 캐놀라 사이즈를 작게 넣어놓고서 뭐 드레인이 안 되고 퍼퓨전이 안 되고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메카니컬적으로는 그 환자의 적정한 캐놀라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걸 넣는 거지, 뭐 캐놀라를 작게 넣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 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글라벤에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캐놀라가 좀 짧은 캐놀라여야 할 겁니다.